자, 이제 다음 지방선거 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뉴스. 지방선거 뉴스, 이제 지방선거 구도를 이제 논하는, 자, 이러한 이제 그 기사들이 있는데, 경향신문 오면, 메가특구 공약 쏟아낸 여당, 공소 취소 심판 보수 추동하는 야당. 그래서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둔 13일 총력전에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정부, 청와대 원팀 기조를 앞세워서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등 공약 물량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저지를 선거대책위원회 이름에 내걸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보수 세력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통영 욕지도, 강화 교도홍도, 경북 영덕 등 87곳의 지역으로 달려갔다.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라고 얘기했고, 남은 21일 동안에도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지극정성을 다할 것이다. 반드시 이번 6.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했는데, 자,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몇 개를 이겨야 승리한 것이다 라는 기준은 머릿속에 없다.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는 자세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고, 중앙당 지시한 200개 공약 중에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우리 아이 자립펀드, 햇빛 소득마을 정책, 주거공간과 돌봄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 대상 확대 등 5개를 주요 공약으로 꼽으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공약 실천에 매진하겠다 라고 했고요.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메가특구는 5극 3특 단위로 핵심 전략 산업을 정하고 그 안에 특구를 지정해서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민간 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서 메가특구 우선 투자도 이뤄지고 조세 감면 등 정책 패키지도 담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여당 집권 세력 프리미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 지방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산업 기반을 조성을 하고, 그 산업 기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규제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주는 거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거를 이제 약속하고 그런 걸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이제 쭉 가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가닥을 잡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는데 국민 무시 심판, 공소 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국민 무시는 뭐죠? 공소 취소 사람들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무시 심판, 공소 취소 저지 국민선대위, 결국은 이제 공소 취소 얘기로 1부터 100까지 다 그 얘기로 가는 것 같고, 선대위 내에 공소 취소 특검법 저지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이제 특검법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재명은 공소 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 한다. 권력을 잡은 범죄자가 자기 손으로 범죄를 지우는 순간 상권 분리가 법치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또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구도가 오늘 이제 신문들 보면은 요 여당 프리미엄과 공소 취소 이렇게 이제 잡힌 구도이다라고들 많이 해설을 하는 가운데, 자, 조선일보, 이 공소 취소의 역풍이 북상을 하고 있다라고 일면에 썼습니다. 이 6.3 지방선거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부 지역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구, 부산, 경남 여론조사에서 여야 시도지사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였고, 서울, 강원에서 여당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한 달 전 2자릿수였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으로 보수 유권자가 결집하고 일부 후보의 자격 논란이 부동층의 유권자를 자극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지금 조선일보는 썼는데, 자, 그래서 공소 취소 역풍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지금 조선일보 썼어요. 그래서 용명 가면은 2자릿수 벌어졌던 부산, 대구 2~3%포인트 좁혀져서 박빙이다. 자, 여기 이렇게 쓰고 있고,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놨죠. 그래서 앞에 게 4월 12일, 뒤에 게 5월 13일 두 개 여론조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앞에 걸 보면은 차이가 크게 났는데 뒤에 걸 보면은 차이가 거의 이제 안 나게 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경남이 그렇다. 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런 변화는 민주당이 법조계와 야권의 반발에도 강행한 조작기소 특검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야당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이 된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직접 물어봐도 조작기소 특검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런 지역에서. 자, 그런 이제 보도를 조선일보로 하고 있는데 한겨레를 봐도 최근에 이제 보수 유권자의 결집은 뭐 선거 운동 기간이 들어오면서 가시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겨레 8면 서울 영남 이어 전북도 예측 불허 접전. 전북은 이제 좀 종류가 다르지만 긴장감 도는 민주당. 그래서 영남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혼전이고 서울시장 선거 역시 격차가 줄어드는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전통적 우세 지역인 전북지사 선거마저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지사가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자, 한 영남 지역 다선 의원. 안 그래도 영남권 선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층 결집으로 치열한 싸움이 될 거라는 게 기본 전제였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안 발의 이후에 분위기가 분명하게 더 나빠졌다. 남은 20일 동안 특검법으로 인한 실점을 만회할 정도로 우리 표를 끌어모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다른 영남 지역 의원도 온 동네 구석구석에 국민의힘의 특검법 현수막이 내걸렸다. 특검법 논의를 선거 뒤로 미뤘지만 부정적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정원호, 오세훈, 양강구도인 서울시장 선거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한 수도권 초선 의원 전반적으로 정원호 후보의 이슈 주도권이 떨어지는 상태다.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오세훈 후보가 만드는 부동산 공방에 발이 묶이고 있다라고 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원호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경향신문 6면으로 가면 한 자릿수 지지율 차에 정원호 은퇴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그래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부동산 동향에 민감한 서울 민심을 겨냥해서 감세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가 된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했고, 자,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이게 좀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디테일한 어떤 이 메시지를 주면 그 부동산 문제를 걱정하는 이 유권자들이 안심할 것이다. 내가 볼 땐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뭘 겨냥한 거냐면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방선거 끝나면은 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폭탄 날려가지고 이거 다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집값이 막 앞으로 막 오를 것인데 말이야. 공시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말이야. 다들 집값 오를 건데 말이야. 민주당 또 세금 폭탄 날려가지고 다들 이제 세금 폭탄 맞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주택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그냥 늙음하게 이 집 한 채 있는데 갑자기 나도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강남권의 고령층, 그 다음에 한강벨트에 있는 고령층, 뭐 이 사람들을 겨냥한 이제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메시지는 그들에게 가 닿기도 힘들고, 은퇴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이게 가 닿기가 힘들잖아요.
이 메시지를 어디서 찾습니까? 이게 어디 가서 다 이게. 그리고 뭐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실어주지 않았어. 뭐 언론 탓할 겁니까? 이렇게만 가면 뭐해? 부동산 얘기는 그냥 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얘기는 그냥 큰 얘기하고 치우고 오세훈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이제 오세훈이 왜 안 되는지 얘기하고 오세훈이 현직 시장이니까 오세훈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원은 뭘 한다. 크게 가야 되거든요. 크게. 근데 지금 정원호 후보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정원호가 서울시장으로 뭘 한다는 거에 대한 상위 유권자들한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정원호의 서울시는 뭐지? 라고 하는 거에 상상이 안 돼. 오세훈의 서울시는 뭐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이게 뭔지. 오세훈은 재개발 재건축이야. 이 재개발 재건축이야. 그 다음에 오세훈이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빛 좋은 개살구. 근데 뭐 번지르르 할 거야 아마. 번지르르 하는 거 생생내는 거 할 거야. 그게 뭐 DDP든 아니면 뭐 저 감사의 정원이든 아무튼 뭐 아니면 큰 뭐 UFO 모양의 무슨 뭐 건물이든 뭐 생생되는 거 큰 거 하나 짓고 뭐 그런 거 할 거야 아마. 그리고 한강 들어가서 수영하고 뭐 그런 거 하겠지? 한강에 집착을 하겠지? 한강에 뭐 배를 한강 버스 뭐 이런 거 한강에 집착하면서 한강을 아름답게 만들자고 뭐 하겠지?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 뭘 할 거야. 그러니까 오세훈이 뭐 할지는 잡혀요 이게. 근데 정원호의 서울시는 뭐지? 이게 없어요. 그러면 크게 가야 된단 말이야. 크게. 그래서 이 짜잘하게 지금 그 계속 짜잘하게 척척 개발이다. 이게 어르신들 재산세 감면해 준다. 뭐 짜잘하게 가는 게 아니고 정원호의 서울시는 뭐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오세훈 판처럼 자꾸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선거 처음 치러보는 사람, 사실 정원호 후보가 선거 처음 치르는 사람은 아니죠. 성동구청장 선거는 해봤는데 근데 그 이상의 이제 좀 큰 선거 처음이잖아요. 선거 처음 치르는 사람의 사실 또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일보사 하면 김재섭 여종업원 외박 거절의 폭행, 정원호 허위사실 고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이 여야 간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기자회견 열어서 정 후보가 과거 술자리에서 여정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고 경찰을 폭행한 주폭 사건의 당사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거가 뭐냐면 1995년 10월 20일 양천구 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입니다. 여기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전과 경위를 왜곡해온 것이다. 죄질이 매우 나쁜 주폭 사건이자 보통의 피의자라면 마땅히 구속될 만한 중대 사안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간 정원호 후보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고 설명을 해왔으나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보면 정 후보의 폭행은 5.18 민주화 운동과는 전혀 무관했다. 카페에서 술 15만 원 상당을 마신 뒤에 카페 주인에게 여정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거절하자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을 했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말리려 하자 이들마저 폭행해서 홍모순경은 가슴과 어깨에 전치 2주, 신모순경은 머리에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정비서, 그러니까 이게 정원호 후보인데 그 자리에서 자해행위까지 했다. 정 후보가 거짓 해명을 일관한다면 추가 자료 공개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 뭐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정 후보 측은 이를 두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정원호 후보의 상대 진영이었던 민주자유당 측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속기록을 객관적 근거인 것처럼 제시하고 악의적 흑색전전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상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한 것이고요. 또 허위사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은 당시 사건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박모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피해자 이모 씨와 합석해서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라고 판시가 돼 있다. 판결문에. 이거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그런 사건 직후 언론 보도들이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 라고도 강조를 했다. 그래서 정원 후보 측은 당시 판결문하고 그 다음에 이 판결문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5.18 관련자 처벌 문제하고 당시 선거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싸움이 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오세훈을 돕는 김재섭 측은 그 당시에 이제 구의회 회의록에서 민자당 측이 주장한, 거기서 아무렇게나 주장한 내용을 갖다가 자기들이 주장한 내용을 자기들이 근거로 써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 주진우라는 사람이 정원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의 육성을 공개를 했는데, 육성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뭔데 근데? 자, 폭행 피해자 녹취를 공개했는데 뭔데 그게? 자, 피해자는 지인에게 5.18 때문에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생명적으로나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다. 그 이후에 사과를 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느니 하는데 내가 그럴 기분도 아니었고 용서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라고 언급을 했다. 근데 이 피해자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피해자라는 사람은 또 민주자유당 소속의 박모 국회의원의 비서관입니다. 당시에. 그럼 뭐야 그럼 뭐야 이게. 그리고 이 피해자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재판에서 다뤄졌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당시에도 재판에서 다뤄졌을 것인데 그 재판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판결이 났어 그럼? 그 재판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재판에서 왜 이렇게 났어 그럼 결론이? 그러니까 도돌이표로 다시 그 피해자 증언을 갖고 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선거 이제 그 3주 앞두고, 선거 3주 앞두고 이 그 검증하기가 어려운 얘기로 갖고 가서 이 얘기를 검증하기 어려운 얘기로 갖고 가서 이제 제2의 박원순이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 이 얘기를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면은 이 이외의 증거를 제시를 해야죠. 이외의 증거를 제시를 해야 하고, 당시에 이미 재판에서 다뤄진 내용이거나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미 나온 얘기를 갖고 재탕해가지고 또 갖고 나와서 이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잡음 수준 이외의 의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공소취소 역풍 부상이라는 조선일보의 이 그 생각과는 다른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도 있는데, 자, 한겨레 일면 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 여당 당선돼야 53%, 야당 뽑아야 30%.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유권자 패널 조사예요.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절반 이상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 업체 STI에 의뢰해서 오는 15일 창간 38년 맞아서 진행한 2025-2026 4차 유권자 패널 조사 1,701명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거예요. 결과를 보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3.3%,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4.1%로 19.2%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 정당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 48.9%, 특히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도 40.2%를 기록해서
30.1%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앞섰다. 이 패널 조사에서는. 그래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묻는 말에도 민주당 소속 후보를 꼽은 응답은 51.3%로 국민의힘 후보를 꼽은 응답 23.7%에 갑절이 넘었다. 광역단체장 투표 의향은 지난 3차 패널 조사보다 여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3차 조사는 2025년 12월 17일에서 21일까지였습니다. 3차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6.7%, 국민의힘은 27%로 격차가 19.7%포인트였는데 4차 조사에서는 27.6%포인트로 간극이 벌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실제 당선 예상 후보를 묻는 말에도 민주당 후보 당선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65.4%,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다는 응답의 3배를 넘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잘한다고 한 응답자는 66.9%로 잘못한다는 응답자 28.7%보다 2배 이상이 높았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면을 가면 자, 요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축소는 수도권에서도 과반이 창설 모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자, 부동산 정책 전반 평가는 잘함 53.3, 잘못함 37.8, 모르겠음 9,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66.6%가 잘한다.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축소는 54.3%가 잘한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추진은 잘한다가 59.5%, 행정통합 및 5개 초광역권 정책 추진은 필요하다가 65%. 자, 이게 그래서 상당한 지지가 막 나오는데 모든 쟁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방선거 투표 기준 뭐가 이제 자 지방선거 주요 투표 기준은 뭐냐, 뭐를 보고 투표할 거냐 라고 물었는데 일자리와 산업유치 기준, 그 다음에 집값 안정, 복지 확대, 청년정책 확대 이 순이었고 쭉 밑으로도 있습니다. 기관 신뢰도 변화도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자 66.9%가 나와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7%였고요. 3차 유권자 패널 조사에 견져서 4.7%포인트가 긍정평가가 상승, 부정평가는 4.5%포인트가 하락. 자, 모든 지역에서 이제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27.7%가 대통령 선거 전의 1차 패널 조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유입된 지지층, 즉 이전 이 조사에서 뉴 이재명으로 그 카테고리화했던 직전 조사와 견져서 5.8%포인트가 늘었다. 이들의 비중은 2차 패널 조사 때는 23.1%, 3차 패널 조사 때는 21.9%였다. 이들의 정치 성향은 중도가 66.8%로 가장 많았고 보수 22%, 진보가 11.2%였다. 중도 보수 성향의 신규 지지층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론조사 업체 STI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중도층과 보수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자,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정청래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9.6%,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는 72%로 긍정평가의 4배가 넘었다. 자, 그래서 이제 패널 조사는 계속 이제 같은 기준으로 쭉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적 조사를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조사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여당에 유리한 지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이 여론조사라는 게 그 여론조사의 목표에 따라서 그리고 질문 구성에 따라서 응답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중간에 막 끊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의 이제 과거의 어떤 지지 성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다든지 그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이 패널 조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물어보고 나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으로 아마 넘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이
여당에 상당히 유리한 수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더라도 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자체는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 자, 그러면은 자, 요런 구조를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선거에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다 요약하면은 분명히 보수층의 결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별 후보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거를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이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데서는 지금 정원호 후보의 어떤 그러한 뭐랄까 존재감이랄까 이슈 주도력이랄까 그런 게 이제 부족해 보인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어떤 이슈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이 한겨레 패널 조사를 보면은 긍정적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한 그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나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여전히 지방선거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이 여당 입장에서는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거인 것 같다. 요 구도인 것 같다.